푹푹 찌는 한낮, 아주 작고 깡마른 여자아이가 마을 한가운데 있는 전봇대를 껴안고 구슬프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 돌려줘.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 울음소리에 화원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낡은 전봇대 아래를 팠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끔찍한 진실을 목격하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삶에서는 꿋꿋한 마음을 지닌 고아 서아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기 위한 아이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거나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다면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작은 마을 평범한 사람들의 아픔과 사랑, 그리고 부활을 온전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름의 화원마을은 유난히 무덥곤 했습니다. 하늘은 마치 땅으로 모든 열기를 쏟아붓는 듯했고 울타리 박덤불마저 축 늘어져 시들 정도였습니다. 햇볕이 아주 강렬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지붕, 도랑, 길가의 잡초 하나하나에 집요하게 달라붙는 것처럼 끈질기고 음울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끝자락 텅 빈 마당 한가운데 낡은 전봇대 하나가 외로이 서 있었습니다. 전봇대 아래에는 서아가 세월의 흔적으로 잿빛이 된 기둥의 등을 기댄 채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그 작은 모습과 석양빛에 길게 드리워진 비뚤어진 그림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서아는 이제 겨우 6살, 한창 마을 친구들과 제잘거리며 뛰어놀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모두가 아이가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손수건을 꼭 껴안은 채 이 전봇대 주위를 맴도는 것을 보았습니다. 텅 비고 멍한 동그란 눈으로 너무나도 아득한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이 전봇대는 오래전 서아와 엄마에게 친숙한 장소였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경희 씨는 매일 아침 쑥버무리가 담긴 광주리를 이고 시장에 팔러 나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꼭 이곳에 들러 전봇대 그늘 아래서 다리쉼을 하곤 했고 떡을 먹으며 서아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비록 사소했지만 그 기억들은 아이의 여린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터벅터벅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리더니 바로 옆집에 사는 순자 할머니가 쑥 향기 가득한 떡 한 접시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햇볕에 검게 탔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여기 한낮부터 앉아 있었니? 서아야, 이리 와서 떡 좀 먹으렴. 배고플 텐데. 서아는 순수하면서도 끝없는 슬픔이 담긴 눈으로 순자 할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낡은 손수건을 보물처럼 꽉 쥔 채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향긋하고 파릇파릇한 떡 한 조각을 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쑥버무리, 서아의 엄마가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었습니다. 먹을 때마다 떡이 이렇게 향기로우니 먹으면 속이 다 시원해진다. 알지? 하고 농담하곤 했습니다. 작은 조각을 베어 문서아는 천천히 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끝에서 녹아내렸지만 아이의 마음은 먹먹해졌습니다. 동그란 눈을 내리깐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우리 엄마 언제 와요? 단순하고 순진한 질문이었지만 그 말은 순자 할머니의 가슴에 바늘이 되어 꽂혔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낡은 손수건을 꽉 쥔 채 앞에 앉은 작은 아이를 바라보는 나이든 두 눈에 금세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 며칠 있다 와요. 할머니, 서아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맑은 눈을 피하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서아 꿈속에 올 거야. 말을 마친 할머니는 막 터져나온 눈물을 감추려 황급히 고개를 돌려 꽃무늬 머리수건을 고쳐 쓰는 척했습니다. 이 작은 화원 마을에서 서아의 엄마 경희 씨가 얼마나 착하고 억척스럽게 살아왔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몇 달 전
떠돌이 무당과 크게 다툰 후 그녀는 아무런 쪽지도 실마리도 없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떠났다느니 무슨 굳은 일을 당했다느니 별의별 소문을 다 냈지만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도록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사정을 모르는 철없는 마을 아이들은 서아가 늘 전봇대 주위를 맴도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고 이내 하나둘씩 짓궂은 말들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너그 엄마 남자 따라 도망갔대. 서아야, 아마 멀리 가서 다시는 안 올걸. 서아 또래의 아이 중 가장 대담한 민철이라는 남자아이가 쨍쨍 내리쬐는 한나대 소리쳤습니다. 너그 엄마 죽었어. 저 전봇대 밑에서 귀신한테 잡혀갔대. 그 날카로운 외침이 무더운 공기를 갈랐습니다.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킥킥거렸지만 서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의 울음소리는 작은 마을을 침묵에 잠기게 했습니다. 소리를 들은 어른 몇몇이 달려나와 아이들을 야단치고는 서아를 순자 할머니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아이 손에 쥔 눈물로 흠뻑 젖은 낡은 손수건처럼 그 슬픔을 누구도 다 걷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여름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무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며 퀴퀴한 흙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툇마루에 앉아 순자 할머니 품에 기댄 서아는 텅 빈 마당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초승달 빛이 비뚤어진 전봇대, 그림자를 땅바닥에 들이우며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밤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숨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순자 할머니의 떨리는 팔 안에서 서서히 잠이 들었습니다. 희미한 잠결에 아이는 자신이 다시 그 익숙한 전봇대 아래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빛바랜 블라우스를 입은 가녀린 형체가 전봇대에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희미한 빛 속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서아는 단번에 엄마 경희 씨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엄마는 그곳에 서서 눈물 고인 눈으로 서아를 안으려는 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발밑에서 흙과 모래가 솟아오르며 엄마의 몸을 서서히 삼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엄마를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아는 겁에 질려 외쳤습니다. 엄마, 가지마. 나 버리지 마. 하지만 아이의 외침은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엄마 경희 씨는 그저 눈물만 흘리며 차가운 땅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서아는 눈물 범벅이 된 채 벌떡 일어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깜짝 놀라 아이를 안고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아가. 그냥 꿈일 뿐이야.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두려움이 뿌리내렸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도 생생해서 엄마의 모습, 엄마의 눈물 한 방울까지도 아이의 작은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마치 미쳐 전하지 못한 사연을 품은 듯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주위를 맴돌며 길게 불어댔습니다. 화원 마을의 한쪽 구석, 갈라진 땅 위로 얼룩덜룩한 달빛이 비추는 곳의 낡은 전봇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름 바람 아래 말없이 몸서리치면서 그리고 어디선가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 속으로, 밤 속으로, 그리고 엄마를 잃은 아이의 불완전한 기억 속으로. 다음 날 아침, 비스듬한 지붕들 위로 희미한 햇살이 걸릴 무렵 화원 마을의 익숙한 정적을 깨는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흙먼지로 얼룩진 낡은 원피스를 입은 서아가 마을 한가운데에 낡은 전봇대를 껴안고 서럽게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 돌려줘! 우리 엄마 돌려줘! 그 애절한 울음소리는 집집마다 울려 퍼지며 시골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촘촘히 붙은 흙벽집들에서 사람들이 허둥지둥 뛰쳐나왔습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서아 주위로 빙 둘러서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집집에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가 흙길에 서이는 붉은 먼지와 뒤섞여 희뿌연 막을 만들었습니다. 그 연기와 먼지 속에서 서아의 울음소리는 더욱 길게 늘어지는 듯했습니다. 마치 어딘가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탄식처럼 일그러지고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머리에 꽃무늬 수건을 두른 순자 할머니가 맨발로 황급히 달려와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발버둥치며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전봇대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엄마 데려가지 마세요. 우리 엄마 돌려줘요. 군중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옥숙 아줌마가 고개를 저으며 아는 체 했습니다. 다들 잊었어? 저번에 누가 밤에 우는 소리 들었다고 했잖아? 바로 이 전봇대 있는 데서. 그 말에 몇몇 아낙네가 몸을 떨었습니다. 다른 아줌마가 속삭였습니다. 세상에, 저 땅에 뭐라도 있는 거 아냐? 옥숙 아줌마가 목소리를 낮추고 옆에 있는 아낙네들에게 바싹 다가가 말했습니다. 지난 보름날, 내가 마을 사당에 올릴 과일 쟁반이고 가다가 여길 지나는데 웬 하얀 그림자가 전봇대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거야. 애들인 줄 알았지? 근데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거 있지. 그러더니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는데 나 그냥 집까지 한다름에 내뺐잖아. 옥숙 아줌마의 마른 집단에 던져진 작은 불씨처럼 온 마을에 억측을 불붙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밤중에 전봇대 아래에서 도깨비불을 봤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땅이 오래전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묻힌 곳이라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엄마 치마폭에 숨거나 더는 머무르지 못하고 서둘러 집으로 도망쳤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마을 파출소의 황 경장이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다부진 체격에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녀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를 가졌습니다. 그는 원래 귀신 따위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세상 모든 일은 명확한 이유와 인과관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절하게 울부짖는 서아와 넋이 나간 눈빛, 그리고 마치 휩쓸려가지 않으려는 듯 전봇대를 필사적으로 붙잡은 작은 손을 보자 그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겨우 서아를 달래 품에 안고는 황 경장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귓속말을 했습니다. 황 경장, 내 하는 말이 참말이여. 저 애가 괜한 소리 하는 게 아니여. 저 땅, 진짜로 뭔 일 있어. 황 경장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마을에서 근무한 지 몇 년째 수많은 기구한 사연을 보았고 온갖 꾸며낸 이야기를 들었지만 고작 6살배기 아이가 저토록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인 얼굴들을 훑어보다가 외로이 서 있는 전봇대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이끼가 낀 낡은 기둥, 가뭄으로 갈라진 기둥 주변의 땅. 하지만 뭔가 이상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마치 흙을 팠다가 다시 덮은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누구도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모호한 불안감이 공기 중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전 내내 작은 마을은 평소의 활기를 잃었습니다. 어른들은 구경하러 나왔다가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는 서아가 어려서 엄마 생각에 헛것을 본다고 했고 어떤 이는 이 땅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상한 일들을 들먹이며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날 저녁 시장은 한산했고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도 전봇대 근처는 슬슬 피했습니다. 골목을 누비며 뛰어놀던 아이들도 이제는 집 근처에서만 놀 뿐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다시 아궁이 연기가 공중에 피어오를 무렵 평소처럼 울려 퍼지던 행상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두려움과 끝모를 소문이라는 얇고 희뿌연 장막에 갇힌 듯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된장찌개와 생선구이가 놓인 소박한 밥상을 차려 황 경장에게 권했습니다.
서아에게 국에 밥을 말아주며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이 아직 논밭이었을 적에 저 전봇대 자리가 노인들 말로는 실종된 처녀를 위해 제사상 차리던 대라더군. 그땐 하도 가난해서 시신을 찾을 수도 없으니 그저 영혼이라도 좋은 데 가라고 빌었다지. 황 경장이 젓가락을 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와 오늘 아침 서아의 기이한 행동이 흩어진 조각처럼 겹쳐지며 그의 머릿속에 희미한 의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이 어둠에 잠기고 집집마다 희미한 호롱불빛만 새어나올 때 황 경장은 낡은 손전등을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고운 먼지로 뒤덮인 붉은 흙길을 더듬어 걸었습니다. 밤바람이 벼의 향기와 물마른 도랑에서 올라오는 풋내 섞인 흙냄새를 싣고 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울퉁불퉁한 길 위로 황 경장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전봇대 근처에 다다른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주위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매일 밤 요란하게 울던 벌레 소리, 개구리 소리마저 어디론가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가 전봇대 아래를 손전등으로 비추자 잡초가 무성한 땅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여겨봤던 그대로 땅의 작은 한 부분이 파헤쳐졌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전등 끝으로 표면에 야른 흙을 살살 걷어냈습니다. 퀴퀴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축축한 흙과 무언가 다른 것이 뒤섞인 듯한 지독한 냄새에 그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바로 그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불어와 근처 나뭇가지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바람 소리에 마치 애절한 흐느낌이 섞여 귓가를 맴도는 듯했습니다. 황 경장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등골이 오싹했지만 평생 온갖 험한 일을 겪으며 다져진 강인한 성정이 그를 물러서지 않게 했습니다. 그는 등을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신을 둘러싼 어둠에 맞서려는 듯 전봇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서아 엄마. 그는 확신과 약간의 떨림이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억울한 일이 있다면 내게 알려주시오.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소.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며 전봇대가 삐걱거리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날 밤, 황 경장은 희미한 손전등 불빛 하나와 어둠 속 어딘가에 밝혀지길 기다리는 진실이 있으리라는 막연한 믿음 하나로 낡은 전봇대 아래를 묵묵히 지키고 섰습니다. 밤이 화원 마을의 두꺼운 검은 장막처럼 드리워지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호롱불빛만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들판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처량하게 울다가 개구리 울음소리가 한바탕 요란하게 이어지더니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작은 오두막집, 서아는 삐걱거리는 나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경희씨가 남긴 유일한 물건인 낡은 손수건을 보물처럼 가슴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호롱불빛 아래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들판의 바람이 불어와 벽 틈새로 스며들며 퀴퀴한 흙냄새를 실어 날랐습니다. 시골 밤의 한기 속에서 서아는 얕은 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자장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 희미했습니다.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아직 엄마 품에 안겨 잠들던 매일 밤 듣던 따뜻하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자장가가 마치 목에 걸린 듯 간헐적으로 끊겼습니다. 소리 하나하나가 황량한 들판을 스치는 바람처럼 차갑고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뒤척였습니다.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고 품에 안고 있던 손수건이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마치 주변의 모든 온기를 빨아들이는 듯했습니다. 꿈속에서 서아는 엄마 경희씨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의 긴 머리는 젖은 채 축 늘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떨리는 손을 들어
앙상한 손가락으로 마을 입구의 전봇대를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엄마의 모습은 뿌연 안개 속으로 서서히 사라졌고 공간에는 메마른 흐느낌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서아는 식은땀에 등이 젖은 채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의 두 눈은 공포와 고통으로 가득 차 크게 뜨여 있었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서아는 망설임 없이 이불을 걷어차고 차가운 바닥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작은 맨발로 모래와 먼지가 뒤섞인 흙바닥을 밟으며 오두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 작은 몸을 삼킬 듯했습니다. 밤하늘은 옅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고 희미한 별 몇 개만이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나처럼 굽은 금음달이 허공에 걸려 잠든 들판 위로 창백한 빛을 드리웠습니다. 전봇대로 향하는 붉은 흙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지만 지금은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풀숲을 스치며 울부짖었고 서아의 얇은 옷자락이 마치 연약한 잠자리의 날개처럼 바람에 파닥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서아는 낡은 전봇대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기둥에 뺨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엄마 보고 싶어. 나 너무 추워. 엄마.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머나먼 곳에서 흐느낌을 싣고 오는 듯했습니다. 전봇대 기둥이 가볍게 흔들리며 오싹한 삐걱거림을 냈습니다. 근처의 덤불도 흔들리며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혀 마치 누군가 흐느끼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서아는 낡은 손수건을 가슴에 꼭 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안아주던 엄마의 따뜻한 품을 상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귓가를 간지럽히던 익숙한 자장가 소리를. 하지만 손수건을 세게 껴안을수록 온기는 사라지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만 남았습니다. 멀리서 호롱불빛이 일렁이며 다가왔습니다. 마른 흙바닥을 밟는 슬리퍼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등불을 든 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더듬거렸습니다. 세상에, 이 녀석. 할머니는 황급히 달려와 서아를 품에 안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아이의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할미 놀라게 하지 마라. 집에 가자, 아가. 여긴 더 있지 말고. 서아는 눈물 범벅이 된 채 발버둥 쳤습니다. 엄마 여기 있단 말이에요, 할머니. 엄마가 울고 있어요. 엄마가 나 불렀어요. 순자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전봇대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섬뜩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서아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서아 많이 사랑하지. 하지만 이젠 향기만 남고 기억만 남은 거야, 아가. 엄마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말자. 서아는 순자 할머니 품에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며 할머니의 늙은 얼굴에 펜주름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아이를 다시 오두막으로 데려온 순자 할머니는 불을 더 밝히려고 호롱불을 하나 더 켰습니다. 서아를 작은 화로 옆에 앉히고 아이의 머리를 말려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이 할머니의 늙은 얼굴에 드리운 깊은 시름을 비추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릿속에 다정한 미소와 수많은 사연을 담은 눈빛을 지닌 젊은 엄마, 경희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 엄마, 참 영험하다. 순자 할머니는 마치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깊이 묻혀서, 너무 억울해서.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게야. 물마른 도랑가에서 들었던 조용한 흐느낌, 불길한 징조를 알리던 기이한 꿈들, 그리고 불행한 삶에 대한 오래된 이야기들이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주름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금 할머니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보다 서아에 대한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모성애가 무엇인지 다 알기도 전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아이. 할머니는 남은 노년의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것이 과거를 파헤치는 일이든 가장 고통스러운 비밀을 마주하는 일이든 상관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안개비가 이슬처럼 흩날렸습니다. 잎사귀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오두막 안의 무거운 한숨 소리와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순자 할머니의 깡마른 팔에 안겨 몸을 웅크렸습니다. 끝나지 않은 꿈속으로 빠져들면서 아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미소 짓는 엄마 경희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희미한 얼굴 위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가운 어둠 속에서 자장, 그 자장가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끝나지 않는 슬픈 노래처럼 간헐적으로 목이 메인 채로 닷새마다 열리는 장이 이른 새벽부터 시끌벅적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서로를 부르며 모여들었습니다. 소를 끌고 광주리를 이고 아이들은 채소나 생선이 담긴 바구니를 안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붉은 흙길은 바쁜 발걸음 아래 먼지를 풀풀 날렸습니다. 길거리 노점상에서 피어오르는 아궁이 연기와 파전, 군고구마의 고소한 냄새가 뒤섞여 며칠간 한산했던 장터 구석구석을 깨웠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쌀과 소금을 조금 바꾸려고 서아를 데리고 장터에 나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의 옷자락 옆에 바싹 붙어 겁에 질린 듯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이의 눈에는 지난밤의 뒤숭숭한 꿈에서 채 가시지 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터 삼거리 한가운데 삐걱거리는 나무 좌판이 급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향, 부적, 흙으로 빚은 작은 인형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좌판 뒤에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빛바랜 회색 도포를 입고 재물 몇 가지를 더 늘어놓느라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권법사네. 옥숙 아줌마가 그를 보고 순자 할머니 귀에 속삭였습니다. 작년에 경희 씨도 저 양반한테 점 한 번 봤었지. 순자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흐릿한 두 눈에 경계의 빛이 스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길쭉했고 피부는 마른 진흙처럼 거무죽죽했습니다. 작은 두 눈은 마치 먹잇감을 노리는 족제비처럼 쉴 새 없이 두리번거렸습니다. 권법사는 태연하게 군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애군을 풀고 싶은 사람? 잡기를 쫓고 붙은 귀신을 떼어내고 싶은 사람은 이리 오시오. 내가 사주를 보고 액을 막아주고 꼬인 업보를 풀어주겠소. 놔뒀다가는 집안 거덜내고 난리도 아닐게요.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듣는 이로 하여금 호기심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무언가를 느끼게 했습니다. 원래 미신을 잘 믿는 데다 서아가 전봇대 아래서 엄마를 부르며 울던 일로 떠들썩했던 터라 장터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생선 장수 안악이 찻집 안악에게 속삭였습니다. 듣자 하니 우리 마을 저편에 땅 기운이 안 좋은 데가 있다던데 거기 사는 사람마다 일이 생긴대. 꼭 저 경희 씨처럼 말이야. 찻집 안악이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양반 살아있을 때도 맨날 머리 아프고 잠 못 잔다고 한탄했잖아. 문 밖에 누가 웅크리고 서 있는 게 보인다고도 했고. 소문은 무더운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 점점 더 흉흉해졌습니다. 권법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게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소? 딱 3번만 구슬하면 어떤 잡기라도 다 도망가게 할 수 있지. 하지만 명심하시오. 예물은 제대로 갖추고 돈도 제대로 내야 해. 목숨값인데 흥정할 생각일랑 마시오. 그는 마지막 말을 위협하듯 내뱉었습니다. 겁 많은 몇몇 사람들은 주머니를 뒤져낡고 구겨진 지폐를 권법사의 손에 쥐어주며 약간의 평안이라도 사려 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서아를 데리고 장터의 한적한 구석, 계란빵 노점 앞에 앉았습니다. 조용히 빵을 불어 식히면서도 힐끗힐끗 그 법사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할머니 서아가 슬픈 눈으로 할머니의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우리 엄마. 귀신한테 잡혀간 거예요. 순자 할머니는 혀를 차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엄마가 아직 이승의 미련이 남아서 널 보러 자꾸 오는 게지? 귀신 같은 거 아냐, 아가. 하지만 할머니 자신도 그 대답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경희 씨의 죽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도 꿰뚫어 볼 수 없는 짙은 안개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옥숙 아줌마가 허둥지둥 달려와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순자 할머니, 경희 씨 없어진 날 밤에 나 저 권법사가 할머니 집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거 봤슈. 괜히 화 입을까봐 입도 뻥긋 못했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순자 할머니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결심을 굳힌 듯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내 기어코 알아내고 말 거야. 순자 할머니가 이를 악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불쌍한 것을 이대로 살게 둘 수는 없지. 장터는 붉은 흙먼지 날리는 발걸음들을 따라 서서히 파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루의 장사를 마치고 짐을 이고 지고 서로를 이끌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텅 빈 마당에 남은 것은 쓰레기 더미와 바람에 흩날리는 과일 껍질, 시든 채소 잎뿐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전봇대 그림자가 흙길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서아는 다시 전봇대 아래 웅크리고 앉아 두 팔로 무릎을 감싸고 얼굴을 묻었습니다. 작은 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은 전봇대 아래 웅크린 그 작은 모습은 마치 폭풍에 짓밟혀 시들어버린 들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속이 온통 복잡했습니다. 할머니는 무언가 아주 억울하고 가혹한 일이 있었기에 경희 씨의 영혼이 편히 쉬지 못하고 이 순진한 아이가 밤낮으로 두 세계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녁바람이 울부짖으며 불어왔습니다. 작은 마을 한가운데 서서 자줏빛 하늘을 올려다보는 노인의 끊어질 듯한 한숨소리가 바람에 실려갔습니다. 진실은 과연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간밤에 내린 비는 마치 화원마을의 메마른 땅 위에 탁한 흙탕물을 쏟아붓는 듯했습니다. 거센 빗줄기는 부드러워진 흙을 깎아내고 잡초와 진흙을 붉은 흙길 위로 떠내려 보냈습니다. 요란한 빗소리는 집집마다 찢어진 초가지붕 사이로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순자 할머니는 서아를 데리고 전봇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아이에게 바람이나 쐬주려는 것이라 말했지만 실은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무거운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엄마를 부르던 그 작은 모습이 늙은 할머니의 심장을 아프게 쥐어짰습니다. 이른 아침에 쌀쌀한 바람이 마을 끝자락 나무들 사이를 휩쓸고 지나가며 으스스한 나뭇잎 소리를 냈습니다. 낡은 전봇대는 마을 사람들의 온갖 희로애락을 지켜본 증인처럼 여전히 그 자리에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둥 아래에는 젖은 진흙이 얼룩덜룩했고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베어나온 상처처럼 검고 긴 물골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저기 밑에 있어. 엄마 추워해. 매일 밤 서아가 속삭이던 말이 떠오르자 흐릿했던 할머니의 두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익숙한 경전을 중얼거렸습니다. 입술이 떨리는 것이 무언가를 간절히 비는 듯했습니다. 그때 서아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천천히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갈라진 틈 옆에 털썩 주저앉아 떨리는 작은 손으로 그곳을 똑바로 가리키며 눈물에 잠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밑에 있어요.
우리 엄마 돌려줘요. 아이의 울부짖음은 비 온 뒤 이른 아침의 음울한 공기를 갈랐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기웃거리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이내 전봇대 주위를 빙 둘러쌌습니다. 어떤 이는 입을 가렸고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떴으며 또 어떤 이는 겁에 질려 경전을 중얼거렸습니다. 막 달려온 황 경장의 귀에 서아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아이의 겨드랑이를 들어 올리며 달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착하지? 울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아저씨가 엄마 찾아줄게. 하지만 서아는 계속 발버둥 쳤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마치 놓치면 엄마가 저 차가운 땅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 버릴 것처럼 갈라진 틈에 가장자리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가 그토록 오랫동안 안고 다녔던 낡은 손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빗물에 젖은 채 지늘게 달라붙었습니다. 빛바랜 실과 수많은 눈물을 머금었던 듯한 구겨진 자국이 드러났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무릎을 꿇고 아이를 꼭 껴안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그만. 할미가 사람들한테 파보자고 할게. 할미가 약속해. 약속할게. 주위의 공기가 숨막힐 듯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마을의 장정 몇몇이 서로 눈치를 보다가 황 경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황 경장,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애가 저렇게 계속 우는 걸 보니 영 찜찜한데. 혹시 모르니 여길 한번 파보는 게 어떻겠소? 황 경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늘 강직하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 나도 이상하긴 한데 그가 머리를 세게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일이 커질 수도 있으니 일단 면사무소에 보고하고 허가를 받아야겠소. 그는 몸을 숙여 손수건을 주어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넣고는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이미 기력이 다했는지 눈을 반쯤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오랫동안 비를 맞은 목련 꽃잎처럼 창백했습니다. 갑자기 아이의 몸이 황 경장의 팔 안에서 축 늘어졌습니다. 순자 할머니와 군중들 사이에서 경악에 찬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애가 기절했어. 순자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서아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아야, 할미 버리면 안 돼. 정신 차려. 아가, 채소 장수 안 하기 급히 집으로 야돔을 가지러 달려갔습니다. 한 노인은 황급히 나뭇가지를 꺾어 잎을 짓이겨 아이 코에 대주었습니다. 누구 하나 시키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모두가 달려들어 그 작은 생명을 붙잡으려 애썼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눈빛은 초점을 잃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찾는 듯 전봇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황 경장은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바람에 빛바랜 옷자락이 펄럭였고 해진 바짓단에는 흙먼지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몰면서도 마음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저 밑에 정말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그 질문은 마을 입구에서 흔들리던 나뭇가지를 스치던 바람 소리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겪었던 그의 등골마저 오싹하게 했습니다. 한편 화원 마을은 한바탕 소동이 지나간 후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어른들은 속삭였고 아이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들이 소리 없는 화살처럼 전봇대를 향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스르르 잠이 든 서아 옆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버린 염주를 쉴 새 없이 돌렸고 입은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을 위해 조용히 경전을 을조렸습니다. 마당에는 안개비가 흩날렸습니다. 나뭇잎에, 벽에, 갈라진 땅 조각 위에 맺힌 작은 물방울들이 차마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침묵의 고통과 함께 우는 듯했습니다. 물에 잠긴 저 땅 아래
진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차갑고 외롭게 그리고 빗속으로 드러날 그날을 기다리며 날이 채 밝기도 전에 화원마을은 마치 장날처럼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작은 의자를 들고 온 사람, 바구니를 들고 온 사람 등 무리지은 사람들이 서아가 밤낮으로 엄마를 부르며 울부짖던 그 전봇대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젖은 흙 위로 슬리퍼를 끄는 소리와 지붕 사이를 스치는 차가운 바람 속에 섞인 간헐적인 한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평소 비바람 속에 말없이 서 있던 낡은 전봇대는 이제 모두가 두려워하면서도 차마 눈을 떼지 못하는 신비한 금단의 영역임을 알리듯 붉은색 금줄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랑비가 흩날리며 소박하고 빛바랜 옷자락을 적셨고 한쪽 구석에 넋을 잃고 서 있는 순자 할머니의 백발 위로 스며들었습니다. 서아는 낡은 속옷을 입고 몸을 웅크린 채 구겨진 손수건을 작은 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멍했지만 희미한 희망의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황 경장은 밤을 샌 듯 충혈된 눈으로 그 곁에 섰습니다. 그의 옆에는 삽과 곡괭이를 든 경찰관들이 곧 무언가 보고 싶지 않은 것을 파내게 될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웅성거렸습니다. 진짜. 저 밑에 사람이 있다고. 서아 제가 저렇게 울어대는 거 보면 보통 일이 아니야. 세상에, 진짜면 어떡해. 속삭임들은 마치 피부를 찌르는 바늘처럼 공기를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황 경장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경찰관들에게 시작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곡괭이가 젖은 흙을 내리찍으며 퍽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곡괭이질 한 번, 삽질 한 번에 흙이 퍼 올려질 때마다 지난 며칠간 짓눌려 있던 침묵이 찢겨나가는 듯했습니다. 가랑비는 흙먼지를 다 씻어내지 못했고 풋풋한 진흙 냄새가 전봇대의 이끼 냄새와 뒤섞여 코를 찔러 모두가 코를 가려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뒤집히는 흙더미에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차가운 땅 속에서 끔찍한 진실이 솟아오르기를 기다리는 듯했습니다. 갑자기 한 경찰관이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의 곡괭이가 부드러운 흙더미 아래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조심스럽게 손으로 진흙을 걷어냈습니다. 천조각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빛바래고 해진, 진흙으로 얼룩진 천이었습니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목이 맨 소리로 외쳤습니다. 저 손수건. 서아가 들고 다니던 거랑 똑같아. 발굴팀 중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희미한 빛바랜 천 아래로 새하얀 팔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앙상한 손가락은 침묵 속의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 절박하게 발버둥 쳤던 것처럼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공간을 갈랐습니다. 엄마. 엄마.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단 말이야. 엄마. 서아가 울부짖으며 앞으로 뛰쳐나갔지만 순자 할머니와 황 경장이 재빨리 아이를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둥지를 찾는 어린 새처럼 절박하게 발버둥 쳤습니다. 아이의 울부짖음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황 경장이 목이 맨 목소리로 계속 파라고 명령했습니다. 조심해서. 조심해서. 한 번의 곡괭이질, 한 번의 삽질이 파는 사람의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더 깊이 팔수록 퀴퀴하고 차가운 냄새가 피어올라 무거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고 오직 흙을 파는 삽소리만이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흙이 걷히고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새하얗게 질린 얼굴, 파랗게 변한 입술, 그리고 마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여전히 감겨있는 두 눈. 순자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몇몇 장정이 달려들어 할머니를 안으로 부축해 옮겼습니다. 다른 노파는 염주를 쥔 손을 떨며 경전을 중얼거렸습니다. 서한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시신 쪽으로 뻗으며 작은 목구멍으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엄마. 엄마. 왜 계속 잠만 자? 눈물을 참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논밭을 누비고 군 복무까지 마쳤던 강인한 남자들조차 고개를 돌려 흐르는 눈물을 서둘러 닦아냈습니다. 손수건의 흔적, 시신을 덮고 있던 진흙은 서아의 엄마 경희 씨가 자연사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전봇대 아래에 묻었고 차가운 흙과 함께 세월 속에 썩어버린 부적 가닥들로 그녀를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이렇게 악독할 수가. 부적이야. 틀림없이 부적으로 눌러놨어. 서아제. 정말 용하네. 세상에, 황 경장이 법의학팀이 일할 수 있도록 마을 사람들에게 해산하라고 소리쳐야 했습니다. 모든 절차는 신중하고 경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마치 그들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이에 대한 범죄를 마주하고 있음을 암묵적으로 이해하는 듯했습니다. 서아는 순자 할머니 집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는 소리 없이 흐느꼈고 눈물은 빗물과 뒤섞여 빗바랜 옷깃을 흠뻑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가랑비가 흩날리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했습니다. 차가운 땅 속에 묻힌 한 여인의 모습과 엄마를 찾는 아이의 가슴 찢어지는 외침이 그들의 기억 속에 끔찍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오후, 화원 마을은 옅은 잿빛에 잠겼습니다. 차가운 북풍에 나뭇잎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전봇대에는 붉은 금줄이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며 방금 드러난 끔찍한 비밀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차가운 땅 속에서 엄마를 부르던 한 아이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이 영원히 새겨질 것이었습니다. 비는 언제 그쳤는지 마을 회관 마당 주변에는 웅덩이가 고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을 회관은 늙은이부터 아이까지 지난 며칠간 그들을 괴롭혔던 불안감에 대한 해답을 기다리는 듯 긴장된 얼굴로 모여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 몇 줄과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선풍기가 전부인 소박한 회의실 안은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빛바랜 제복을 입은 황 경장이 나무 연단 위에 똑바로 서서 부검 결과가 적힌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1차 감식 결과, 피해자 경희 씨는 즉사하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묻혔을 때 아직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었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의실은 터질 듯한 웅성거림과 경악에 찬 숨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에, 그럼 산채로 묻혔단 말이야. 맙서사. 악마다. 악마. 이건 틀림없이 부적이 관련됐어. 마을에서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옥숙 아줌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떨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전에 권 법사가 그 전봇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봤어요. 경희 씨 없어지던 날,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권 법사에게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회색 도포 차림의 남자는 이마에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으로 얼굴을 닦으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그냥 지나가다 본 거요. 그날 거기 귀신 나온다는 소문이 있길래. 구경 좀 하러. 그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는 출구를 찾듯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황 경장은 화를 내지도 부드럽게 말하지도 않고 그저 천천히 걸어 내려와 권 법사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한밤중에 뭘 구경하러 갔소? 왜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았고, 권 법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옷자락을 비비 꼬았습니다. 나는 무슨 일 있나 보고 나중에 알리려고 했지. 누가 알았겠소. 방 안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의 심장 박동 소리처럼. 회의실 뒤편에서 법의학팀의 강 수사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증거물이 담긴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소매 안에서 썩어가는 낡은 부적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영혼을 봉인하는 부적이었습니다. 1차 분석에 따르면 이 부적은 죽은 이의 영혼을 가두어 떠나지 못하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회의실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나이든 부인들은 가슴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고 몇몇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 수사관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사악한 주술을 행하는 자들이 악한 목적으로 영혼을 가두기 위해 사용하던 부적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주술에 능통한 자만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권 법사에게 날아가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세차게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의 한 건장한 농부가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권 법사, 그 부적이 어디서 났는지 설명해 보시오. 어째서 경희 씨 소매 안에 그게 들어있냔 말이오. 권 법사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모르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오.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와 웅성거림은 집단에 불이 붙은 듯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어제의 실신으로 아직 얼굴이 창백한 순자 할머니가 힘겹게 일어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본래 순박했소. 저 권 법사가 온 날부터 마을이 시끄러워졌지.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알아눕고 어떤 사람은 실종되더니 이제 이런 끔찍한 일까지 벌어졌소. 이대로 둘 수는 없소. 맞아요. 당장 쫓아내야 해. 이대로 못 둬. 경희 씨의 한을 풀어줘야 해. 회의실의 분위기는 불타는 듯 뜨거워졌습니다. 황 경장이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한 뒤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고려하여 마을의 안녕을 해치는 대상자는 일단 이 지역에서 격리 조치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침묵을 지키던 백발의 한 노인이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옛 어른들 말씀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소. 부도덕한 짓을 한 자는 조상님도 용서치 않으실 게야. 하늘이 다 보고 있소. 회의실 전체가 침묵에 잠겼습니다. 노인의 말은 마치 깊은 영혼의 세계에서 온 결론처럼 들려 듣는 이들 모두를 몸서리치게 했습니다. 긴급 회의의 결정은 통과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사 절차가 끝나는 대로 권 법사가 화원 마을을 떠나야 한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법사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두 어깨를 부들부들 떨 뿐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디며 부적과 주술에 대해 떠벌리던 그 도도하고 자신만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무더운 저녁 햇살 속에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붉은 흙길이 아득하게 뻗어 있었고 먼지가 바짓단에 달라붙었습니다. 길 위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아 그 불쌍한 것, 저 어린 것이 어찌 저런 큰일을 감당할꼬. 세상 참 불공평하지만 하늘은 다 보고 계시지. 순자 할머니 집. 서아는 늙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멍했습니다. 아이는 마치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엄마 해친 사람 꼭 찾을게. 마당에서는 저녁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치며 잎사귀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머나먼 곳에서 옛사람의 한숨소리가 들려오는 듯
쓸쓸한 소리였습니다. 밤이 형언할 수 없는 무거움 속에서 화원 마을을 덮었습니다. 강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운 수증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붉은 흙길은 희미한 금음달빛 아래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호롱불빛이 부서질 듯 야른 벽 위로 사람들의 그림자를 비추었습니다.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마을 사당마당 한가운데 몇 개의 호롱불이 켜져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작은 상이 급하게 차려졌고 그 위에는 경희 씨의 임시 영정이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에는 슬픈 미소가 어렴풋이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서아는 제단 옆에 무릎을 꿇고 작은 두 손으로 낡은 손수건을 꼭 쥔 채 목이 메어 가늘게 떨리는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이미 해지고 찢어진 손수건은 오늘 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음에도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그 옆에 앉아 서아의 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무거운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마당 주위에 조용히 둘러앉았습니다. 바람이 낡은 벽 틈새로 불어와 머나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애절한 속삭임을 실어 날랐습니다. 갑자기 마을 입구 전봇대 쪽에서 처절하고 애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울음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사당 마당까지 맴돌다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핏기 없이 질렸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품을 파고들었습니다. 부인들은 황급히 염주를 돌리거나 손가락 마디를 누르며 불경을 외웠습니다. 엄마, 엄마, 나 버리지 마.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전봇대 쪽에서 간헐적으로 들려오더니 이내 차가운 바람 소리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옥숙 아줌마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속삭였습니다. 설마 경희 씨 혼이 아직 못 떠나고 여기 맴도는 거 아냐? 황 경장은 이마에 식은땀이 흐르는 채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강인한 남자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부적을 풀고 불행하게 죽은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마을의 평화를 되찾기 위한 의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의 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스님을 모셔와 천도제를 지내야 해. 정성껏 제를 올려야지.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로해야지. 억울함이 계속되게 둬선 안 돼. 경험 많은 노인의 말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마당 한가운데로 나와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내가 경희 씨 재산은 맡아서 챙기겠소. 불쌍한 것, 평생을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도 편히 쉬질 못하니 할머니의 목이 맨 목소리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너도나도 쌀 한 줌, 바나나 한 송이, 향 한 묶음씩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불행한 여인과 외로운 아이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들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제사 준비를 의논하는 동안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소름 끼치는 침묵이 사당 마당을 감쌌습니다. 바람도 멎었고 사람들의 심장 소리만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마당 한가운데의 호롱불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파르스름한 불꽃이 일렁이며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순진한 눈이 멍하게 빛났습니다. 아이는 불꽃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엄마 왔다. 바람처럼 가벼운 속삭임이었지만 듣는 이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황 경장이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일 스님을 모셔옵시다. 예를 갖춰서 경희 씨의 혼을 절로 모셔 해원시켜 드려야겠습니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이것이 망자에 대한 책임일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감히 잠들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당마당에서 향을 피우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희미한 호롱불빛과 향불 아래 사람들의 얼굴은 더욱 지치고 창백해 보였습니다. 서아는 밤이 깊어서야 순자 할머니 품에 안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따뜻한 품 안에서 잠이 들면서도 여전히 입술을 달싹이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하얗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를, 비스듬한 지붕 사이를 휩쓸며 길게 울부짖었습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원한을 잊지 말라는 듯 깊은 밤의 어둠 속 어디선가 한숨 소리와 흐느낌이 여전히 메아리치는 듯했습니다. 화원 마을의 밤은 길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를 올리고 경희 씨의 혼을 절로 모시고 나면 마을이 다시 예전처럼 평화로워질 것이라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떤 고통과 어떤 공포는 결코 지워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화원 마을의 사당 마당은 흔들리는 촛불로 환하게 밝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초 하나, 향 한 자루를 들고 와 박복했던 젊은 여인, 경희 씨의 영혼을 위해 경건한 마음으로 바쳤습니다. 사당 뒤편 나무 사이로 밤바람이 몰아치며 끊임없는 한숨처럼 스산한 소리를 냈다. 하늘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오직 땅에 내려앉은 무별처럼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희미한 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기엔 역부족이었지만 후회로 가득 찬 마음들을 어루만지기엔 충분했다. 낡고 빛바랜 허름한 옷을 입은 서아는 작은 초 하나를 든 두 손을 덜덜 떨고 있었다. 아이는 예전 모녀가 함께 장난치며 앉아있던 낡은 전봇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느리게 내디뎠다. 엄마가 남긴 낡은 손수건은 여린 마음을 지켜주는 보물처럼 곱게 접혀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서아를 부축해 무릎을 꿇리며 나직이 말했다. 눈 감고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정성을 다해 빌어보렴. 엄마가 다 들으실 게다. 서아는 두 손을 모으고 작은 손가락으로 촛불을 꽉 쥐었다. 여린 불꽃이 바람에 흔들렸다.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엄마. 슬퍼하지 마. 응. 나 엄마 많이 보고 싶어. 제발 춥지 마. 아프지 마. 평소 무뚝뚝하고 과묵하던 마을 남자들도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전봇대 주위에 향을 꽂았다. 향 연기가 어둠 속으로 피어올랐다.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눈시울을 맵게 했다. 명희 할머니는 염주를 굴리며 눈물을 쏟아내다 나직이 연부를 외웠다. 한때 마을에서 윽박지르고 목소리 높이던 병규 씨 역시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촛불을 켜는 그의 거친 손이 떨리고 있었다. 사방에서 풀벌레 소리가 처량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간간히 한숨 소리와 속삭이는 기도 소리가 섞여들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온 마음을 쏟아내는 듯했다. 세상을 떠난 이에게 용서를 구하고 무관심하고 무심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속죄하려는 듯했다. 바람이 살짝 불자 서아의 손에 들린 촛불이 크게 흔들렸다. 아이는 엄마의 모습을 붙잡을 마지막 희미한 희망마저 잃을까 두려운 듯 겁에 질린 눈으로 황급히 손을 둘러 불꽃을 감쌌다. 황 형사는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강인해 보이기만 하던 남자의 마음속에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경희 씨의 억울함을 풀고 서아에게 평온한 유년 시절을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순자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가 기도를 이끌었다. 나무아미타불. 경희 씨의 영혼이 부디 극락왕생하고 서아가 빨리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해주십시오. 연불 소리가 밤바람을 타고 광활한 논밭으로 퍼져나갔다. 흔들리는 촛불빛이 눈물로 얼룩졌지만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들을 비추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자
향 연기가 한데 모여 하늘 높이 곧장 피어올랐다. 서아의 손에 들린 촛불이 깜빡이다가 누군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은 듯 갑자기 환하게 타올랐다. 서아는 고개를 들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둠 속을 두리번거렸다. 아이는 바람 소리에 묻힐 듯 속삭였다. 엄마, 내 말 들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쳐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나무는 마치 흐느끼는 듯 삐걱거리며 몸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머나먼 곳에서 한 영혼이 귀 기울이며 손짓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온기를 전하듯 가볍게 어깨를 쥐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다 듣고 계실 게다. 그렇게 믿으렴. 떠난 사람은 모습으로 돌아올 순 없지만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머무는 법이란다. 그 말을 듣고 서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다. 손수건을 가슴에 꼭 껴안자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멀리서 마을의 다른 아이들도 무릎을 꿇고 있었다. 작은 손으로 전봇대 아래의 촛불을 조심스레 꽂고 있었다. 그 모습, 어두운 밤을 밝히는 작은 촛불들, 순진한 아이들의 눈물은 어른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마을 전체가 죄책감과 무관심, 이기심이 뒤섞인 고통스러우면서도 순결한 성스러운 공간에 휩싸인 듯했다. 모든 것이 촛불에 타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과 친절함으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이 남았다. 그날 밤의 촛불은 불행한 영혼을 위한 위령제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 잠들어 있던 영혼들을 일깨우는 밤이기도 했다. 마지막 등잔불이 꺼지고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 갈 무렵 사람들은 말없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은 한결 밝아져 있었다. 오랫동안 자신들을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짐을 내려놓은 듯 홀가분해 보였다. 서아는 순자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었다. 아이의 입술은 무언가 약속이라도 하듯 작게 움직이고 있었다. 멀리 계신 엄마가 편히 웃을 수 있도록 꿋꿋하게 살아가고 마음껏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마을 사당들, 밤바람이 불며 미처 흩어지지 못한 향내를 실어 날랐다. 그리고 어디선가 자신의 작은 딸을 지켜보는 다정한 엄마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아침, 화원 시골 장터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사람들이 서로 밀치며 겨우 한 사람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은 좌판 사이를 비집고 다녔다. 건조하고 눈부신 노란 햇살이 쏟아져 내리며 불안과 긴장감이 역력한 얼굴들을 비췄다. 이른 아침부터 장터 입구에 모인 사람들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술렁이고 있었다. 사람들 한가운데 한때 이 일대에서 용하다고 소문났던 권법사가 서 있었다. 그는 아침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도 불구하고 온몸이 땀으로 젖은 채 불안한 눈빛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다부진 체격의 황 형사가 굳은 얼굴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권법사, 경희씨 시신의 소매에서 발견된 그 부적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말해보시죠. 무당은 입술을 달싹였지만 핏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중얼거리듯 부인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오. 누가 그런 못된 짓을. 하지만 옥숙 할머니가 앞으로 나서며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 양반 실종되던 날 밤에 당신이 전봇대 근처에서 어슬렁거리는 걸 내가 봤어. 우리가 늙어서 다 눈뜬장님인 줄 알아. 마을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사방에서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분노에 차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들려 했지만 황 형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품에서 증거물이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낡고 해져서 색은 바랬지만
영혼을 봉인하는 주술을 휘갈겨 쓴 먹 자국이 선명합니다. 부검이가 직접 피해자의 소매 안에서 찾아낸 겁니다. 미신도, 헛소문도 아닌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람이 장터의 천막을 요란하게 펄럭이게 했다. 권 법사는 이제 사면초가에 몰린 쥐와 같았다. 그는 뒷걸음질 치다 뒤에 있던 광주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관자놀이에서 땀이 배어나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결국 마을 사람들의 압박하는 시선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다. 네. 내가 실수로 그 여자가 액땜을 해달라고 찾아왔는데, 네. 내가 기를 뺏는 부적을 써서 좀 잘 살아보려고. 근데 그 여자가 기가 약해서 정말 죽을 줄은. 모두가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놀라움 속에 터져 나왔다. 순자 할머니는 서아의 어깨를 붙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세상에. 그건 살인이랑 뭐가 달라. 무당은 통곡하며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너무 가난해서. 그냥 먹고 살아보려고 그런 겁니다. 이럴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이고, 장터 한복판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변명은 처절하게 들렸다. 머리 위로 불볕더위가 내리쬐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그저 침묵 속에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때 군중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뛰쳐나왔다. 7살도 채 되지 않은 서아였다. 아이는 작은 두 주먹을 꽉 쥐고 권 법사의 등과 가슴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왜 우리 엄마를 해쳤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아저씨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돌려내요.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운 공기를 찢는 듯했다. 주위에 서 있던 어른들 중 누군가는 손으로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다. 황 형사가 황급히 서아를 안아 올렸다. 그는 아이를 꼭 껴안고 다독였다. 서아야, 그만하렴. 하늘에서 엄마가 보고 계셔. 엄마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말자. 작은 얼굴은 눈물로 흠뻑 젖어 황 형사의 어깨에 묻혔다. 아이의 흐느낌은 경종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황 형사는 수갑을 꺼내며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권 씨, 당신을 과실치사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무당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인 채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 두 어깨를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마치 스스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처럼 공허했다. 한낮의 햇살이 사람들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이슬처럼 반짝이게 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짓눌렸던 그들의 마음은 이제야 보이지 않는 짐을 벗은 듯했다. 서아는 순자 할머니 품에 안겨 엄마가 남긴 낡은 손수건을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부드러운 작별 인사처럼 흘러가는 하늘의 흰 구름을 향해 멀리 뻗어 있었다. 햇살이 얼룩진 붉은 흙길 위로 사람들은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웃는 사람도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길가의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 소리에 묻힌 채 신발 끄는 소리만 나지막이 들릴 뿐이었다. 장터 한 구석, 낡은 전봇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미소 짓다가 눈부신 한낮의 햇살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날 오후, 화원 마을은 멀리서 온 특별한 손님을 맞이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고목나무 그늘 아래 짙은 갈색 가사를 걸친 노승이 천천히 마을 사당 앞마당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손에 들린 목탁이 흔들릴 때마다 마치 그 걸음걸음에서 은은한 침향이 피어나는 듯 타는 듯한 햇볕 아래의 길을 시원하게 식혀주었다. 그는 강원도의 고찰에서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초빙된 해광 스님이셨다.
마을 사람들은 존경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스님을 맞이했다. 지난 며칠간 어두운 그림자가 평화롭던 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이 고통을 씻어내고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평온을 돌려줄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마을 사당 앞마당에는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마련된 작은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다. 경희 씨의 사진이 중앙에 놓여 있고 양옆으로는 붉은 초가 타고 있었다. 향 연기가 꿀처럼 노란 저녁 햇살 속으로 아른거리며 피어올랐다. 낡은 흰색 소복을 입은 서하는 제사상 옆에 무릎을 꿇고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작은 어깨가 연신 들썩였다. 순자 할머니가 뒤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옷매무새를 바로잡아주고는 주름진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용히 훔쳤다.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 길고 낮게 울려 퍼졌다. 마치 이승의 미련이 남은 영혼에게 보내는 작별 인사 같았다. 해광 스님은 합장한 뒤 비극이 묻혔던 낡은 전봇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스님은 소매에서 작은 물병을 꺼냈다. 사흘 밤낮으로 기도를 올린 정화수였다. 스님은 전봇대 기둥뿌리에 물을 한 방울씩 조심스럽게 뿌렸다. 스님의 낮고 평온한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공간은 순식간에 숙연해졌고 오직 목탁 소리와 종소리, 그리고 고목나무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 경전의 모든 구절이 땅속 깊이 스며들어 풀 한 폭이 나무 하나하나에 깃들며 오랫동안 원혼에 가려져 있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 주위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으고 입으로는 기도를 중얼거렸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아무도 움직이거나 불평하지 않았다. 모두가 오늘이 단순히 한 영혼을 위한 천도제가 아니라 한때 악행 앞에서 침묵했던 공동체 전체의 양심을 씻어내는 자리임을 알고 있었다. 서하는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엄마의 사진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미안해. 나 이제 착한 아이 될게. 공부도 열심히 할게. 그러니까 엄마, 이제 슬퍼하지 마. 응. 어리지만 진심 어린 그 말은 허공에 울려 퍼지며 가장 무뎌진 마음까지도 흔들었다. 의식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제사상을 덮은 천이 살짝 펄럭였다. 촛불은 마치 무언가를 속삭이듯 흔들렸다. 난데없이 흰 국화 향이 마당 가득 퍼져나갔다. 맑고 깨끗한 향기에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들었고 오랫동안 짓눌렸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해광 스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으로 인을 맺고 극락왕생을 비는 경전을 한 번 더 읊었다. 스님의 목소리는 일정했고 한 음절 한 음절이 메마른 땅에 떨어지는 구슬처럼 사람들 영혼 속의 거친 부분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독경이 끝나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마당을 한 바퀴 돌며 계속 정화수를 뿌리고 연부를 외웠다. 해칠녘 햇살에 반짝이는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것은 마치 지치고도 평온해 보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비추는 작은 빗줄기 같았다. 서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지푸른 하늘 한가운데 흰 구름 한 줄기가 누군가의 손짓처럼 부드럽게 감겨 있었다. 아이는 눈을 깜빡였다. 눈물 어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아이의 마음속에서 엄마 경희 씨는 정말로 웃고 있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서하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와 아이는 함께 고개를 들어 흰 구름을 따라 가장 다정한 작별 인사를 속삭였다. 멀리서 절의 종소리가 다시 길고 깊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화원 마을 사람들 가슴 속에 사랑과 자비, 그리고 무관심이 부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깊이 새겨 넣는 듯했다. 해가 산등성이 너머로 완전히 모습을 감추자 의식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사당 앞마당에는 타다 남은 향의 흔적만이 드문드문 남아있었고
향기는 여전히 공간을 맴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발걸음을 돌렸다. 마치 각자 마음속의 죄를 조금씩 덜어낸 듯 발걸음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그들은 더 이상 감히 소문을 속삭이거나 서아를 호기심이나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굳건한 구와 소녀에게 따뜻한 고갯짓과 온화한 미소로 인사했다. 서아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작은 발은 드넓은 들판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작은 오두막으로 향하는 붉은 흙길 위를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내디뎠다. 그날 밤, 서아는 기나긴 날들 중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다. 아이는 꿈에서 엄마 경희 씨를 만났다. 엄마는 더 이상 울지도 낡은 손수건을 꽉 쥐고 있지도 않았다. 흰옷을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엄마는 아침 햇살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를 품에 안아주었다. 그리고 아주 멀고 먼 곳에서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단다. 서아야, 그날 밤하늘은 완전히 어둡지 않았다. 재와 같은 희미한 빛이 화원 마을 전체에 고르게 깔려 있었다. 논둑의 나무 몇 그루는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만이 시골의 광활한 침묵 속에서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지난 며칠처럼 애처로운 울음소리도 수군대는 속삭임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작은 오두막 안, 서아는 순자 할머니의 깡마른 팔에 안겨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아이는 어느새 잠이 들었고 순진한 얼굴은 마치 특별한 꿈이라도 꾸는 듯 살짝 움직였다. 꿈속에서 서아는 끝없이 펼쳐진 하얀 국화밭 한가운데 서 있었다. 꽃잎 하나하나는 이슬로 수놓은 듯 맑고 영롱하게 빛났다. 아이는 걸음을 옮겼다. 작은 발이 어루만지듯 부드럽고 은은한 향기 속에 잠겼다. 그리고 옅은 안개 속에서 그리운 엄마 경희 씨의 모습이 나타났다. 엄마는 소박한 흰옷을 입고 검고 긴 머리카락은 바람에 가볍게 흩날렸다. 엄마의 얼굴은 초가을 햇살처럼 온화한 미소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달려가 엄마 품에 안겼다. 아이는 그 옛날처럼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는 익숙한 손길과 다정한 온기를 느꼈다. 엄마, 나 버리고 가지 마. 서아는 흐느끼며 엄마의 옷자락을 놓으면 엄마가 사라져 버릴까봐 두려운 듯 꽉 붙잡았다. 경희 씨는 몸을 굽혀 작은 딸을 품에 꼭 안고 바람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우리 딸.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씩씩하게 잘 살아야 한다. 알았지? 내가 엄마를 볼 수 없어도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서아는 목이 메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엄마의 손은 연기처럼, 안개처럼 점점 투명해졌다. 아이가 아무리 힘을 주어 잡아도 손에 잡히는 것은 텅 빈 허공뿐이었다. 엄마! 가지마! 서아의 외침이 끝없는 국화밭에 울려 퍼졌다. 경희 씨는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미소 짓기만 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흰 옷자락을 펄럭이게 했다. 엄마의 모습은 점점 희미해지다가 허공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의 눈물 속에 섞인 달콤한 국화 향기만을 남긴 채 서아는 숨을 헐떡이며 잠에서 깨어났다. 하늘은 여전히 칠흑 같았고 야른 달빛만이 잿빛 먼지처럼 하늘에 걸려 있었다. 작은 오두막은 고요했고 옆에 누운 순자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다. 아이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작은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아팠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처럼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예전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그저 견딜 만한 희미한 통증만이 남아 있었다. 서아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툇마루로 나갔다. 눈앞에는 잿빛으로 물든 광활한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낡은 전봇대는 여전히 그곳에 우뚝 서 있었지만 더 이상 으스스하거나 차가워 보이지 않았다. 그저 세월의 흔적을 짊어진 낡은 전봇대일 뿐이었다. 잠에서 깬 순자 할머니는 서아가 마당 앞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을 보고 옷을 걸치고 나왔다. 할머니는 아이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왜 그러니, 서아야.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기는 없었지만 그 눈은 유난히 반짝였다. 엄마가 갔어요. 그렇지만 엄마는 여기 있어요. 서아는 왼쪽 가슴, 심장이 뛰는 곳에 작은 손을 얹었다. 순자 할머니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오늘부로 서아가 나이가 아닌 고통과 깊은 사랑을 통해 진정으로 성장했음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나무들 사이로 막고개를 내밀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이미 사당 앞마당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삽과 괭이, 그리고 하얀 국화 씨앗이 담긴 봉투를 들고 왔다. 평소 과묵했던 황 형사가 나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를 환하게 만듭시다. 꽃을 심어서 떠난 이의 영혼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합시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흙더미가 파헤쳐지고 비옥한 땅에 작은 씨앗들이 심겼다. 옥숙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분주하게 흙을 다졌다. 나이 들어 떨리는 손으로도 순자 할머니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흙을 고르며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경희야, 편히 가렴. 우리 모두 자네를 그리워할 게야. 넓은 밀짚 모자를 쓴 서아는 묵묵히 국화 모종을 심었다. 흙을 덮을 때마다 아이는 속삭였다. 엄마, 내가 엄마 주려고 심는 거야. 예쁘지? 엄마. 햇살이 점점 퍼지며 꿀처럼 노랗게 변해갔다. 사당 앞마당은 이제 희망의 푸른 싹으로 수놓아진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함께 모여 앉아 지난 이야기를 나누었다. 모두의 눈에 형언할 수 없는 다정함이 어렸다. 서아는 작은 물뿌리개를 들고 새로 심은 국화에 물을 주었다. 아이는 예전에 엄마가 자주 불러주던 낡은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아직 서툴고 여린 노랫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희망이 가득 차 있었다. 가벼운 바람이 불자 어린 국화싹들이 화답하듯 고개를 숙였다. 어딘가에서 경희 씨의 영혼이 미소 짓고 있을 것만 같았다. 그날 아침, 화원 마을은 마치 새 옷을 갈아입은 듯했다. 아침 햇살이 소박한 지붕 위에 앙상한 고목나무 가지 사이에 황금빛 비단을 펼쳐놓았다. 바람이 논둑을 스치며 갓 피어난 하얀 국화의 달콤하고 은은한 향기를 실어 날랐다. 멀리서도 그 낡은 전봇대, 한때 슬픔을 짊어졌던 그곳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풍경으로 피어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얀 국화 무리가 아침 햇살 속에서 고고하면서도 다정하게 피어나 있었다. 빛으로 엮은듯 야른 꽃잎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어루만졌다. 허리는 굽었지만 발걸음은 이상하게도 단단한 순자 할머니가 작은 물통을 들고 국화 뿌리마다 물을 주고 있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은 마음속에 불씨가 타오르듯 반짝였다. 정성껏 돌봐야 혀. 국화는 어진 사람의 꽃이니까 할머니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꽃잎 하나하나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서아도 아주 일찍부터 나와 있었다. 아이는 누덕누덕 기운 옷을 입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 안고 나무 뿌리로 흘러드는 맑은 물방울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아이는 주머니에서 엄마의 마지막 유품인 낡은 손수건을 꺼내 가장 큰 국화나무 아래에 살포시 놓았다. 그리고 꽃에 얼굴을 바싹 대고 속삭였다. 엄마, 이것 봐요. 이 국화꽃 정말 예쁘죠? 내가 얘기해 줄게요. 그러고는 서아는 혼자 조잘거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순자 할머니를 도와 물 깃는 것을 도왔다는 이야기. 황 형사 아저씨가 커다란 사과를 주었다는 이야기.
마을 친구들과 메뚜기를 잡으러 갔던 이야기.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 속에 울려 퍼졌다. 어두운 날들을 겪어낸 이 땅을 위한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멀리서 황 형사가 다가왔다. 한 손에는 네모 반듯하게 자른 거친 나무 판자를, 다른 한 손에는 흰색 페인트 통을 들고 있었다. 그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 여기다 작은 비석을 하나 세울까 합니다. 글자 몇 개만 새겨서요. 후세 사람들이 이곳이 모성애가 깃든 곳임을 기억하도록 말입니다. 다들 어떠신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박수 소리와 함께 할머니들의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이는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고, 어떤 이는 남은 시멘트와 벽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에는 감동과 존경심이 어려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게, 황 형사. 어미의 사랑은 위대한 것이니 남겨둬야지. 그래야 뒷것들도 그 귀함을 알고 사랑할 줄 알지. 모두가 열띠게 의논하는 동안 서아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아이는 싹이었을 때부터 따로 정성껏 돌봐온 작은 국화 한 포기를 몰래 옷자락에 숨겼다. 전봇대 바로 옆 구석진 곳을 찾아 낡은 숟가락으로 작은 구멍을 팠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국화를 심고 흙을 덮고 물을 준 뒤 작은 손바닥을 흙 위에 대고 속삭였다. 이건 엄마 주려고 따로 심는 거예요. 엄마랑 나, 우리 둘만의 국화예요. 그때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다정한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스며들어 서아의 머리 위를 눈처럼 하얀 국화 무리를 어루만졌다. 몇 마리의 노란 나비가 소박한 마을 사람들의 조용한 기쁨에 동참하듯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지팡이를 짚은 마을 노인 한 분이 어슬렁어슬렁 다가왔다. 노인은 허리를 굽혀 꽃잎을 부드럽게 쓰다듬고는 나직이 읊조렸다. 국화가 이리 곱게 핀 걸 보니 그 사람 혼이 이제 편안해졌나 보네. 하늘이 어진 사람을 가엾게 여긴 게지. 크지도 작지도 않은 그 마른 사람들 가슴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순백의 꽃밭 사이로 무언가 숭고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후로 하원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다. 사람들은 더 많이 웃었고 서로에게 더 다정하게 인사했다. 소박한 시골 밥상에도 웃음소리가 넘쳐났다. 아이들은 한창 만개한 하얀 국화나무 그늘 아래서 마음껏 뛰어놀았다. 서아는 매일 자신이 심은 작은 국화나무를 찾아갔다. 아이는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학교에서 배운 것들, 순자 할머니가 글쓰기를 가르쳐준 것, 연못가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 오리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럴 때마다 아이는 엄마 경희 씨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미소 지으며 듣고 있는 것 같았다. 작은 비석도 마침내 세워졌다. 마을 목수 아저씨들이 도와 소박한 글고를 새겼다. 모성애가 깃든 이곳. 경희님과 그 끝없는 사랑을 기리며 사람들은 비석 주위에도 더 많은 국화 무리를 심었다. 꽃이 만개하는 계절이 되자 그곳은 햇살 아래 온통 하얗게 빛났다. 비석 제막식이 있던 날, 순자 할머니는 서아의 손을 잡고 그곳을 찾았다. 서아는 흰색 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었다. 아이는 직접 꺾은 국화 한 다발을 비석 앞에 놓고 오랫동안 고개를 숙였다. 순자 할머니가 아이의 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엄마가 다 보고 계실 게다, 서아야. 우리 서아, 참 장하다. 서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은 맑게 빛나고 있었다. 네, 알아요. 엄마는 언제나 여기 계신 거려. 아이는 작은 심장이 사랑으로 두근거리는 왼쪽 가슴을 가리켰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국화밭 주위에 작은 등잔불을 켰다. 따뜻한 노란 불빛이 퍼져나가며 소박한 영혼들을 하나로 단단하게 묶어주는 듯했다.
작은 구석, 갓 피어난 국화 그늘 아래 서하는 순자 할머니에게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아이의 두 눈은 스르르 감겼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귓가에는 엄마 경희 씨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다. 엄마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단다. 영원히 아침 햇살이 소박한 지붕 위에, 고목나무 가지 사이에, 그리고 푸른 산등성이에 걸쳐 있었다. 오늘 화원마을은 마치 축제라도 열린 듯 활기찬 기운이 구석구석 퍼져나갔다. 웃음소리, 풍물패의 장구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했다. 오늘은 마을의 가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온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슬픔과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이 작은 마을을 어두운 안개로 뒤덮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나눔과 사랑, 자비심으로 함께 고통을 씻어내고 새로운 기쁨을 쌓아 올렸다. 순자 할머니가 정성껏 머리를 따아준 덕에 갓 피어난 국화처럼 환한 흰색 옷을 입은 서아가 빛나고 있었다. 아이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의 그늘 없이 맑은 기쁨으로 반짝였다. 사당 앞마당은 화려한 오색 깃발로 장식되었다. 종이 등불이 곳곳에 매달려 바람에 맞춰 흔들렸다. 줄다리기, 제기차기, 투호 같은 민속놀이판이 줄지어 열렸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어른들은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모두의 얼굴이 환했다. 서아는 설레는 마음으로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우리도 저거 해요. 나도 친구들이랑 줄다리기 하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고, 줄다리기는 우리 서아가 너무 작아서 저 멀리 날아가 버릴라. 할미랑 송편빚기 대회나 가자. 응. 두 사람은 송편빚기 대회장으로 분주하게 파고들었다. 그들 앞에는 푸른 소립과 새하얀 쌀가루 반죽이 놓여 있었다. 팥소와 깨소, 고물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각 팀에게 똑같은 재료를 나눠주고 누가 가장 빠르고 예쁘게 빚는지 겨루게 했다. 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반죽을 빚고 소를 넣으며 정성껏 시범을 보였다. 서아도 작은 손으로 열심히 따라했다. 아이가 빚은 송편은 삐뚤빼뚤했지만 그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시간을 알리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각 팀은 빚은 송편을 들고 나왔다. 심사위원은 마을에서 명망 높은 어르신들이 맡았다. 그들은 날카로운 눈과 공정한 마음으로 점수를 매겼다. 서아의 송편이 비록 예쁘지는 않았지만 아이의 순진한 노력은 모두의 마음을 녹였다. 시상식이 열리자 마당 가득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늘 가장 열심히 노력한 착한 어린이 상은 서아에게 주겠습니다. 깡마르고 수염이 하얀 이장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아에게 싱싱한 흰 국화한 다발과 작은 상장을 건넸다. 서아는 꽃다발을 가슴에 안았다. 두 뺨이 기쁨으로 발그레해졌다. 아이는 순자 할머니를 돌아보며 방방 뛰고 싶은 듯 발을 동동 구르며 활짝 웃었다. 순자 할머니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이의 어깨를 토닥였다. 우리 서아, 참말로 장하다. 서아는 잠시도 머물지 않고 이제는 국화와 기념비로 가득 찬 전봇대가 있던 곳으로 달려갔다. 아이는 비석 아래에 흰 국화 다발을 놓고 작은 두 손을 모아 속삭였다. 엄마, 보고 있어? 나 상 받았어. 가벼운 바람이 불어 국화 꽃잎을 흔들고 오색 깃발을 춤추게 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아이를 감싸 안아주는 듯 따뜻한 기운이 아이의 심장을 감쌌다. 그날 화원 마을 사람들은 모두 아름다운 꿈을 꾸는 듯했다. 남녀노소 모두가 진심 어린 기쁨 속에서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다. 민속놀이가 흥겹게 펼쳐졌다. 줄다리기에 함성을 지르고 높이 뜬 제기에 박수를 치고 자루뛰기를 하다 넘어진 사람을 보며 웃음바다가 되었다.
음식 장터에서는 떡볶이와 파전 냄새가 진동했다. 아주머니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음꽃을 피우며 음식을 만들었다. 뜨끈한 인절미가 바구니 가득 담겨 나왔고 어른아이, 부자 가난한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조각씩 나눠 먹었다. 서아는 순자 할머니 곁에 앉아 두 사람이 함께 부드럽고 향긋한 송편을 나눠 먹으며 요란한 북소리를 들었다. 아이는 구름처럼 가벼워진 마음으로 새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질녘, 깃발을 앞세운 행렬이 우렁찬 함성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긴 행렬이 손에 꽃과 깃발을 들고 옛민요를 목청껏 불렀다. 마지막 햇살이 모든 곳을 노랗게 물들이며 땅 위에 작은 강물처럼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기념비 앞에 서아를 포함한 아이들 몇몇이 함께 무릎을 꿇었다. 아이들은 각자 흰 국화한 송이를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더 나은 삶을 살고 더 많이 사랑하며 다시는 서아처럼 고통스러운 고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순자 할머니는 뒤에서 서아를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할머니는 오늘부로 서아의 삶이 새로운 장을 맞이했음을 알았다. 빛과 믿음이 있고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언제든 기꺼이 내밀어 줄 따뜻한 손길이 있는 새로운 장을. 흰 국화 향이 아른거리는 향 연기와 어우러져 공간 가득 퍼져나갔다. 광활한 시골 하늘 아래 작은 심장들이 함께 불꽃을 피워 올리고 있었다. 희망과 불멸의 자비라는 불꽃을. 추수철이 예년보다 일찍 찾아왔다. 서안의 집 앞 노는 일은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알알이 꽉 찬 벼 이삭이 바람에 흔들리며 사각거렸다. 마을은 탈곡기 소리, 서로를 부르는 소리, 논둑을 맨발로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는 아이들의 소리로 활기가 넘쳤다. 그렇게 분주하던 어느 날 오후, 서아는 집 툇마루에 단정하게 접힌 작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누군가의 마음이 담긴 듯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정성스러운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허리를 굽혀 편지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희미한 저녁 노을 아래 할머니는 잠긴 목소리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우리 서아, 참 장하다. 내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할 게다. 꿋꿋하게 자라렴. 내 마음속엔 언제나 엄마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서아는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아이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순자 할머니를 올려다보았다. 할머니와 아이는 서로를 껴안고 행복의 눈물을 닦아주는 저녁바람을 그대로 맞았다. 서아가 편지를 받았다는 소식에 마을 사람들 모두 감동했다. 누가 그 편지를 썼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그것이 서아의 상실감에 함께 아파하고 공감했던 이들의 진심 어린 응답임을 알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의 최고 어른인 장호 할아버지가 의견을 냈다. 우리 장학기금 하나 만듭시다. 경희기금이라고 부릅시다. 서아 엄마도 기억하고 가난한 우리 아이들 공부도 끝까지 시킬 수 있도록 말이오. 그 의견은 곧바로 모두의 동의를 얻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가진 것을 조금씩 내놓았다. 쌀 몇 킬로그램을 기부하는 사람, 푼돈을 모아내는 사람, 집에서 키운 달걀을 모두 가져온 할머니, 아이들을 위해 책장과 책상을 만들어 주겠다는 목수도 있었다. 곧 마을 사당 앞마당에는 경희 장학기금, 꿈의 씨앗을 심습니다. 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작은 나무 상자가 놓였다. 서아는 그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로 선정되었다. 작은 아이는 사람들로 가득 찬 사당 마당 앞에 서 있었다. 상장을 쥔 두 손은 떨렸지만 그 커다란 눈에는 밝은 믿음이 빛나고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전봇대를 붙잡고 울부짖던 그 아이가 아니었다. 좌절하지 않고 꿋꿋이 일어선 생명력과 의지의 상징이 되어 있었다.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속삭였다. 내 엄마도 어딘가에서 정말 환하게 웃고 있을 게다. 우리 서아야.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신뢰를 받게 된 황 형사가 낡은 전봇대 옆 국화 무리 곁에 작은 나무 현판을 세우자고 제안했다. 소박하지만 정중하게 손으로 쓴 글씨가 새겨진 현판이었다. 사랑이 영원히 머무는 곳 현판을 세우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꽃을 가져온 사람, 향을 가져온 사람,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짝이는 눈으로 조용히 서 있는 사람도 있었다. 서한은 각 꺾은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비석 아래 살며시 놓았다. 아이는 나직이 속삭였다. 엄마, 나 약속할게. 정말 착하고 즐겁고 바르게 살게요. 저녁 바람이 불어와 그 작지만 따뜻한 약속에 화답하듯 꽃잎을 흔들었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해 질녘 키면 국화밭 옆에 앉아 엄마에게 학교 이야기, 친구 이야기를 들려주는 서아의 모습을 보곤 했다. 아이는 삶이 인내심을 갖고 보상해준 그 모든 순수함과 기쁨으로 제잘거렸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다. 그들은 더 이상 헛소문이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삶을 내맡기지 않았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법을 배웠다. 마을 노인들은 스스로 고아들을 돌보는 모임을 만들었다. 젊은이들은 작은 축구팀을 만들어 저녁마다 아이들에게 운동을 가르쳤다.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은 작지만 진실한 행동들로 치유되었다. 그의 고통은 더 이상 골마 터지는 상처가 아니라 더 자비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서하는 깊은 잠에 빠졌다. 꿈속에서 아이는 흰옷을 입고 엄마 경희 씨의 손을 잡고 있었다. 두 사람은 드넓은 논밭을 마음껏 뛰어다녔고 바람결에 실린 하얀 국화 향기가 가득했다. 엄마는 자부심 가득한 눈으로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아이는 귓가에 속삭이는 엄마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우리 딸, 정말 씩씩하구나.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해. 서하는 꿈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서하는 마치 상실의 나날이 없었던 것처럼 평화롭게 잠에 빠져들었다. 벼가 익어가는 계절이 다시 돌아와 화원 마을 주변의 논밭을 온통 황금비두로 물들였다. 늦가을의 햇살은 더 이상 따갑지 않고 엄마의 손길처럼 부드러웠다. 추수하는 농부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마저 따뜻하게 빛났다. 바람이 불자 햅쌀의 고소한 향기와 함께 낡은 전봇대 근처에 만발한 흰 국화 향기가 실려왔다.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사람들 마음을 울렸다. 전봇대 앞의 국화 무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처음에 몇 포기에서 시작해 이제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용단처럼 넓은 땅을 하얗게 뒤덮고 있었다. 순백의 둥근 국화꽃들이 서로 앞다투어 피어나며 맑은 향기를 뿜어냈다.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발걸음을 늦추고 그 신성한 공간을 방해할까봐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서하는 이제 전보다 훨씬 더 자라 있었다. 한때 전봇대 아래 멍하니 앉아있던 그 소녀는 이제 눈빛이 총명하고 믿음과 의지로 가득 찬 씩씩한 소녀가 되어 있었다. 긴 머리는 등 뒤로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순자 할머니를 도와 밭일을 하느라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아직 여린 손이었지만 괭이를 쥐는 법을 아는 단단한 손이 되었다. 아침이면 서하는 일찍 일어나 순자 할머니를 도와 벼에 뿌리를 돋우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았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하늘 높이 지저귀는 새소리와 어우러져 들판 가득 울려 퍼졌다. 때때로 논둑의 고목나무 그늘 아래 앉아 쉴 때면 서하는 새로 이사 온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옛날에 말이야, 저기 저 전봇대 있는 곳에 서하는 사뭇 진지한 목소리로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자기 아이를 정말 사랑하는 엄마가 있었는데 나쁜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했어. 그게 우리 엄마야. 그렇지만 모두가 우리 엄마랑 나를 불쌍히 여겨줘서 지금은 저렇게 예쁜 흰 국화가 가득 피어난 거야. 아이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를 기울였다. 어떤 아이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아 기도했다. 어떤 아이는 흰 국화 꽃잎 하나를 조심스럽게 따서 집에 가져가 조상님 위패 앞에 꽂아두었다.
국화무리는 점차 화원마을 부활의 상징이 되었다. 멀리 일하러 나갔던 사람들도 돌아올 때면 을의 전봇대에 들러 향을 피우고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도 국화밭 옆에 앉아 바람결에 마음속 응어리를 실어 보내곤 했다. 큰 명절이면 마을 사람들은 사당 앞마당에서 작은 축제를 열었고 감사와 기억의 의미로 국화무리를 빼놓지 않고 언급했다. 사랑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라고 새겨진 나무 현판은 깨끗하게 다시 칠해져 말없는 약속처럼 국화무리 한가운데 굳건히 서 있었다. 그날 순자 할머니의 밭일을 돕고 난 서하는 전봇대에 들렀다. 아이는 국화무리에 조용히 물을 주며 오랜 친구를 어루만지듯 꽃잎 하나하나를 쓰다듬었다. 국화 향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 옛날 엄마의 옷에서 나던 희미한 냄새 같았다. 멀리서 순자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다. 마른 몸이 저녁 노을 속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자랑스러움과 애정이 가득한 눈으로 서아를 바라보았다. 서아야, 참말로 많이 컸다. 할머니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엄마가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꼬. 서아는 달려가 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네, 저 이만큼 컸어요. 엄마도 제가 기뻐하는 거 보시겠죠. 할머니, 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할머니는 이 작지만 강인한 아이에게 남은 삶의 온기를 모두 전해주려는 듯 아이의 손을 꼭 쥐었다. 멀리서 마을 축제를 준비하는 풍물패의 연습 소리가 흥겹게 들려왔다. 오색 깃발이 힘차게 펄럭였다. 아이들은 형형색색의 풍선을 손에 들고 꿀 같은 햇살 아래 웃음꽃을 피우며 사방을 뛰어다녔다.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한 노인이 툇마루에 기대앉아 눈을 지그시 감고 흰 국화 무리를 바라보며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가장 아픈 상처도 꽃이 될 수 있구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줄만 안다면? 그 말은 시원한 바람처럼 화원마을 사람들 가슴 속으로 파고들었다. 한때 이곳을 맴돌던 모든 원망과 모진 말들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따뜻한 미소와 서로를 다독이는 손길, 그리고 사랑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라는 잔잔한 깨달음만이 남았다. 해 질녘, 서아는 순자 할머니 곁에 앉아 황금비두로 물든 논밭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마치 두 팔을 활짝 편 듯한 흰 구름이 떠있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엄마, 나 정말 행복해. 엄마도 어딘가에서 웃고 있지. 그치? 머나먼 곳에서 온 다정한 대답처럼 가벼운 바람이 불어와 들판 전체를 흔들었다. 서아는 눈을 감고 온몸을 감싸는 익숙한 온기를 느꼈다. 아이는 알 수 있었다. 엄마는 비록 곁에 없지만 엄마의 사랑은 저 불멸의 흰 국화처럼 아이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피어날 것임을. 여러분, 화원마을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나니 제 마음도 한동안 먹먹해집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는 서아처럼 작은 아이를 무너뜨릴 것만 같은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그 상실감 속에서 폭풍우가 지난 뒤 햇살을 맞는 흰 국화처럼 꿋꿋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어두운 날을 겪는다 해도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작은 불씨 하나만 간직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그 불씨가 따뜻한 태양이 되어줄 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수록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사람은 고통을 겪을수록 사랑하는 법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언제나 공평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적어도 한 번의 인생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살아갈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큰 상실을 겪고 그것을 딛고 더 강하게 일어선 경험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믿음이 절실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아래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솔하고 따뜻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좋아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